2025년 7월 17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전 세계 건설업계가 주목한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187억 달러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자로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 순간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전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원전 종주국 프랑스의 EDF,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벌인 치열한 각축전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경쟁 끝에 한국이 당당히 최종 승자로 선택되었습니다. 1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한국이 단일 해외 프로젝트로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965년 태국에서 첫 해외 건설을 시작한 이래 60년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APR1000 원전 기술이 안전성, 경제성, 공사기간 측면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공기 준수와 안전관리가 결정적 신뢰를 주었습니다. APR10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140만 킬로와트급 대형 가압 경수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신고리 34호기에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며 UAE 바라카 원전 4기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두코바니 원전 부지에 2개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2029년 착공하여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되면 체코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EPR 원전 기술을 앞세워 유럽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같은 유럽 국가끼리 협력해야 한다며 체코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 역시 서방 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강력한 외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압박은 상당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체코 정상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지며 프랑스 원전 선택을 설득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같은 유럽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결정적 요인은 검증된 기술력과 탁월한 경제성, 그리고 공기를 정확히 준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공기를 하루도 지체 없이 정확히 지켜 완공했습니다. 이는 국제 원전 건설 시장에서 매우 드문 성과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09년 수주하여 2020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중동의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 사막 환경에서도 4기의 대형 원전을 차질 없이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 위상을 단번에 끌어올린 결정적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한 건의 대형 계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시장에서, 그것도 원전이라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자신들이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유럽 시장은 전통적으로 외부 기술과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기술과 표준을 고수해 왔고 영내 기업들을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국가 기관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 유럽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전통 강자들을 제치고 원전 프로젝트를 따낸 것은 한국 기술이 이제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수준임을 입증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파급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원전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체코 결정 직후 한국 원전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유럽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총 472억 달러를 수주하여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한국 해외 건설 산업이 2010년대 중반의 긴 침체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본격 반등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 구조가 개선되면서 수익성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2025년 수주 실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 분포입니다. 유럽에서만 무려 201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체 수주액의 42.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과거 중동 중심이었던 한국 해외 건설의 지역 포트폴리오가 크게 다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체코 원전을 포함한 유럽 시장 공략이 전략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지역도 여전히 한국 해외 건설의 핵심 시장입니다. 2025년 중동에서 150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비전 2030 프로젝트, UAE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1970년대부터 한국 해외 건설의 주력 시장이었고 현재도 그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72억 달러를 수주하며 꾸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1965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왁 고속도로 건설로 시작된 한국의 해외 건설은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나섰고 한국 건설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에서 고속도로, 항만, 공항, 주택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은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 해에 수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일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며 벌어들인 외화는
당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해외 건설은 중동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남미로 진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물들을 건설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해외 건설이 한 단계 더 도약한 시기입니다. 단순 건축에서 벗어나 플랜트, 발전소, 석유화학 시설 등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스복합발전소 등을 전 세계에 건설하며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담수화 플랜트, 정유 플랜트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14년을 정점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중동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주요 발주처였던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신규 프로젝트가 급감했습니다. 2016년에는 해외 건설 수주액이 285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해외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계는 이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고 원전, 해상풍력, 수소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젊은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북미, 동남아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2025년의 성과입니다. 472억 달러 수주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긴 침체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한국 해외 건설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게 도약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해외 건설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깊은 것은 2024년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1965년 태국에서 해외 건설을 시작한 지 59년 만에 달성한 놀라운 대기록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는 한국이 지난 60년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해외 건설 성과의 총합입니다. 1조 달러는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 약 2년치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는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 약 4년치에 해당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지난 60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과가 이만큼 거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건설 기술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건설 기술, 대형 플랜트 시공 능력, 원전 건설 역량, 교량 및 터널 기술, 항만 개발 노하우 등 거의 모든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핵심 경쟁력은 검증된 기술력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높은 품질의 시공을 완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극지방의 혹한, 지진이 잦은 지역 등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철저한 공기 준수 능력입니다. 약속한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해외 건설에서 공기 지연은 막대한 비용 증가와 신뢰 손실로 이어집니다. 한국 기업들은 치밀한 공정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공기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것이 발주처의 절대적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효율적인 시공 관리, 최적화된 자재 조달, 숙련된 인력 운용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합니다.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넷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입니다.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은 한국 건설사들의 큰 강점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여합니다. 각 기업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에서 24기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원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코 프로젝트의 전체 운영을 책임집니다.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 그리고 이후 60년간의 운영까지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APR 천원전의 핵심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신고리 34호기와 바라카 원전의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 설계, 효율적인 배치 설계, 그리고 미래 확장을 고려한 설계 능력이 탁월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등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제작하는 세계적 중공업 기업입니다. 극한의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는 원전 기자재 제작에는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산은 이러한 초정밀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에 기자재를 공급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 전기, 계측 제어, 배관, 용접 등 다양한 분야의 수백 개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완벽한 원전을 만들어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첫 삽을 뜨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미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세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체코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 선정과 자재 조달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약 7년입니다.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수천 명의 숙련된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체코 현장으로 파견되어 일하게 됩니다. 현지 체코 인력도 대거 고용되어 함께 작업할 것입니다. 양국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공 후에도 한국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전은 완공 후 6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운영 기간 전체에 걸쳐 기술 지원, 부품 공급, 인력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건설이 아니라 60년 이상 지속될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다른 유럽 국가로의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형 원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는 탈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기에서 9기의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는 체코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까지 수주한다면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네덜란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때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스웨덴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특히 수명 연장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 협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이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재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적극 개발 중입니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며 유연한 입지 선정이 가능한 소형 모듈 원전은 차세대 원전 시장의 핵심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원전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건설했다가 가동하지 못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원전 수출은 일반 건설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60년 이상 지속되는 초장기 협력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설계와 건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 수십 년간의 운영, 주기적인 유지보수, 해결료 공급, 기술 인력 교육, 안전관리, 그리고 최종 해체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포괄적 파트너십입니다. 이러한 장기 파트너십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합니다.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한 건으로만 약 2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건설 기간 7년 동안의 일자리는 물론 이후 60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원전 관련 부품과 자재 수출로 중소기업들도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품과 자재가 수만 개에 달합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공급합니다. 밸브, 펌프, 케이블, 계측기기, 제어장치 등 다양한 품목들이 60년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도 중요한 협력 분야입니다. 체코 현지 인력을 대거 고용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가 체코에 전수됩니다. 체코 기술자들은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며 원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일방적 기술 제공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협력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 브랜드 가치도 크게 상승합니다. 한국이 원전 분야 최고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다른 산업 분야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다른 한국 제품들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가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유럽은 세계에서 환경 기준이 가장 엄격한 지역입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고 친환경 공법과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생태계 보호, 소음 관리 등 모든 환경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전 건설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원전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무사고 안전관리 문화를 체코 현장에서도 그대로 구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금융 지원, 외교적 협력,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외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을 홍보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전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금융 조달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부는 저리에 금융을 제공하고 각종 리스크를 보증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주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해외 건설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 중심에서 유럽과 북미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고 사업 영역도 토목과 건축 중심에서 플랜트, 원전, 첨단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에서 기획, 설계, 시공, 운영을 아우르는 종합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60년의 장대한 여정을 이어온 한국 해외 건설은 이제 체코 원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유럽 시장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선택한 한국의 기술력. 그 저력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밝고 기대됩니다. 한국 해외 건설의 새로운 황금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